네,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경기 포천 육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도 시작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반년이 지나는 듯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이요.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한 것 같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질병관리본부 부다야야 저야 좀 편하게 지냈지만, 네. 그래도 의료진으로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요. 음, 또한 또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고생했던 환자들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네.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코로나로 이렇게 갈 줄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조금씩 편차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네. 부대 특성상 이 밀접 접촉을 해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역학조사 중인 것 같은데 아마 외부에서 방문했던 분 때문에 전파가 된 사례로 좀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래서 접촉했던 군인들 대상으로 지금 여러 명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밀접한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 게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추가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음, 또한 군부대 특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또 이제 경계도 해야 되고 어떤 국방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대 전체가 지금 아마 격리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서구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전 사례들도 보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그 이제 퍼지는 어떤 속도나 양 이런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특히 이제 데이케어 쪽이기 때문에 이제 들락날락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전파도 많이 되는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위험군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자 발생도 꽤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돼서 음, 일단은 좀 더 확산이 좀 더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쪽 네. 부분도. 지금 여러 그 약간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또 하나 걱정인 게요. 이제 네. 휴가철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더군다나 그렇죠. 예.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5월에 그랬던 것처럼 5월 초에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떤 게 걱정이신가요? 똑같이 걱정이죠. 특히 이제 네네.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휴가만 즐기는 게 아니라 또 휴가 가서 뭐 식사한다든지 또 뭐 술 한잔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의 활동량이 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 여름철 휴가라고 하면 뭐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특히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자주 이제 궁금해하는 게 물놀이를 하면 정말 더 위험한 것인가? 코로나19에 더 빨리 감염이 되나? 어떤 게 사실인가요? 근데 사실 물놀이 자체가 이제 위험한다기보다는 물놀이를 하는 그런 뭐 워터파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또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한 그렇죠. 또 음식 먹고 이럴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이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유명한 워터파크라든지 유명한 해수욕장은 여름철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모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의 확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음.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어떤 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제한한다든지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위험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결론은 물에 가든 뭐 산에 가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넓히는 것.
최소한 2m 이상 넓히는 것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휴가철이라고 예,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워터파크도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이런 데는 어. 되도록 실외에서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씻을 때나 이럴 때 샤워실 이런 때도 너무 밀폐된 음. 공간 있는 데는 좀 이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한 칸씩 띄어서 뭐 이용하게 뭐 이렇게도 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네. 간에 그런 원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꼭 이재갑 교수님 말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임상 연구 중인 백신 가운데서요. 이 옥스퍼드에서 진행하는 백신이 상당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바이러스 자체 플랫폼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들을 삽입시켜서 이제 항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에볼라 백신 만들 때 사용했던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한 에볼라 백신이 상용화돼서 상당히 좋은 예방력을 이제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또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 중화항체도 형성되고 또 면역계를 돕는 T세포 면역이라 그래서 네. 면역계 메모리도 올려주고 면역 항체를 만드는 걸 이제 대폭 만들 수 있는 T세포 면역 자극하는 것까지 결과가 나온 거 봐서는 효과가 좀 다른 백신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네. 제가 이재갑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늘 여쭤봤던 게 언제 나와요? 맨날 이 질문이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예상보다는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국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3상 연구라 그러죠. 마지막 최종 단계 연구가 브라질에서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아마 이번 달 안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빨리 연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영국 측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월까지 임상을 마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연구 결과에서 뭐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다고 나오면 10월 음. 이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이제 제대로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또한 백신 음. 생산 자체를 아예 지금 3상 연구 진행되는 중간에 백신 생산을 이미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점했던 국가들한테는 뭐 10월부터 아마 조금씩 공급이 돼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아마도 지금 이 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 중에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외의 백신 중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모더나 백신하고 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중국에서 만든 백신도 이번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랑 같은 방식을 이용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아마 이 세 개의 백신이 그래도 제일 빨리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효과가 좋은 거로 알려진 백신은 이제 사람 대상으로 이제 직접 이제 음.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백신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이 단시간 내에 계속 이제 캐치가 되면 괜찮겠지만 부작용이 뭐 몇 달 뒤에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일단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 중에서는 네.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검증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네. 이제 혹시라도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에 감염될 때 더 심하게 감염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성 측면에 대해서 3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문점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3상 연구는 몇만 명 대상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상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믿을 만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31번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백신 개발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만약 옥스퍼드 백신 임상이 성공적이라면 내년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앞서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네.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얼마인지는 중요한데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들,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이 나왔을 때 뭐 100%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대부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젊고 건강한 사람은 한 7, 80%,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 5, 60% 정도의 백신 효과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완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에는 백신을 또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백신 맞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백신의 특성상 아마도 매년 맞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 한 적어도 백신이 나오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나야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요. 이 김치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춘다.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건 김치 덕분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논문에서 이제 김치를 직접 다룬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효돼 있는 야채류 같은 것들을 먹을 때 특히 뭐 양배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좀 코로나에 좀 강한 것 같다. 이 정도의 언급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는 뭐 한국도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냥 이제 가능성만 표시한 네. 연구여서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규모의 연구들을 해야지 증명이 될 거고 지금은 그냥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코로나 방역 인력 휴식이 필요하다.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뭘까요? 뭐 가장 큰 지원이야 환자가 발생 안 하는 게 그렇긴 하죠. 궁극적으로. 가장 큰 네.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쳐 있기도 한데다가 지금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병원 업무 플러스 코로나 방역 이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인력을 좀 보강해 주는 측면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뭐 사소한 일들이어도 좀 병원 내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이라는 질서를 잡는 거나 뭐 입구를 통제하거나 이런 인력을 몇 명이라도 병원에 보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 병원들이 좀 부담을 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간호사나 의사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하고 일부 이제 병원들이 상당히 지금 경영적으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병원 경영이 또 잘 돼야 월급도 제때 주는 거고 또 의료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